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서울고등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그 팩트랑 삼성의 분위기 이런 걸 좀 들어보기 위해서 뉴스이스타팀 천혜선 팀장님, 헤럴드경제법조팀 좌영길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혹시 어제 있던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한 얘기들을. 일단 뭐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맨 첫 공판에서 이제 뭐 삼성의 신경영 얘기를 꺼내면서 90년대 독일의 이건희 회장 얘기를 쭉 묻는, 이거는 누가 와도 이거 집행유예를 줄 것 같다. 특검도 이 재판부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 그래서 이거는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의외였죠. 삼성 내부에서는 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실형으로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삼성 안팎에서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전반은 조금 집행유예를 예측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와는 다른 조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그거는 굉장히 좀 섣불리 말을 못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희망 같은 것들이었지 조심스러웠던 거죠, 다. 삼성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삼성은 어제 선고가 나고 나서 굉장히 참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오늘 일부 계열사에서 사장단 회의가 소집이 되고 구속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한 상태죠.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3개가 있어요. 김기남 부회장, 그다음에 김현석 사장, 그다음에 고동진 사장이 있거든요. 이 세 사장의 트로이카 체제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은 굳이 뭐 비상경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나요?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이어지겠지만 그 뒷단에 있는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라든지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놔야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집계를 해보니까 2018년 2월부터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이라고 해외 출장을 나간 게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예요.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해 왔었거든요. 커버 쓰고 참석한 사진이라든지 애플 팀 쿡하고 같이 특허 전쟁 좀 종지부 찍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올스톱된다는 우려가 좀 있고 다른 하나는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됨으로써 이제 글로벌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타격에 대한 우려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글로벌 이미지 같은 경우 작년에 삼성이 처음으로 탑5 안에 들었거든요. 준법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받으면서 좀 올해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중요하면 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더 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잘 지켰다. 억울함이 있는 거죠. 심지어 판사들도 판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 그리고 앞으로 경영 공백 상태가 우려되는 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면 더 조심해서 이 사업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게 본인의 역할이잖아요. 그 어떤 주법 감시 팀의 역할이고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뀐 느낌이 좀 들어요. 그동안에 했던 어떤 수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너무 장기화됐고 지쳤다는 거군요. 지나치게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현장에서 받은 느낌이 뭐냐면 이럴 거면 빨리 그냥 실형 선고하지 왜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다 시킨 다음에 결국은 실형을 선고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든 건 또 사실이죠. 물론 이제 형량은 이제 굉장히 낮게 선고가 되지만요. 주가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실제로 저도 주식을 하는데 어저께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재판을 전후해서 조금 삼성 주가 많이 떨어졌나요? 근데 이번에 좀 달랐던 게 그동안에는 주가는 좀 더 오른 적도 있었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제 조금 이례적이었던 게 시총이 28조가 증발했어요. 삼성 계열사 그룹 다 합쳐서 삼성전자가 3.4%가 떨어지고 삼성물산이 6.8%가 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요동치는 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투자자들에게도 이게 대형 악재구나라는 어떤 거를 인식하게 됐다라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뭐 반도체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최강자잖아요. 근데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그 반도체를 누가 수주하느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어떤 그 시사점을 주고 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처음 겪어본 팬데믹 상태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생존 그리고 수세적인 어떤 경영을 했어요. 지금 이 뉴 노멀 상태로 소비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의 어떤 진화가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
올해 다 공격 경영으로 돌아설 거다.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선 삼성전자가 세계 1위예요. 절대 강자예요. 그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이 독보적인 1위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한 CPU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도 1등을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우리는 1등 할 거야. 그래서 2030년에 두 개 반도체 영역에서 1위를 하겠어. 근데 이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운드리 사업의 패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누가 하냐는 거죠. 총수가 가서 얘기하는 거랑 전문 경영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을 재계 안팎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작년 영업이익이나 어떤 실적은 이달 말에 확정이 나오거든요. 잠정으로 나왔던 그 숫자에 입각하면은 작년에 36조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 안에서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DS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의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삼성을 지탱하고 있는 사업인데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그 총수의 부재는 4년 전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재계 안팎 삼성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랑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좀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 전경련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제 돈을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름이 알려진 기업들은 돈을 다 냈죠. 삼성의 특이점은 뭐였냐면 그 재단에 돈을 낸 거 외에도 최순실 씨 딸 승마 지원을 한 게 있고 동계 스포츠센터 지원 이거는 다른 기업들이 안 한 거였거든요. 삼성은 왜 삼성만 이거를 했을까라고 이제 거꾸로 되짚었을 때 경영권 승계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두 차례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이제 금전적 제공을 한 것이다. 이게 검찰 논리였거든요. 어떻게 입증이 될 만한 어떤 도화선이랄까? 그 태블릿 PC였던 거고요. 태블릿 PC하고 이 사안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검팀이 수사를 해서 8월 25일에 서울중앙지검법에서 첫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했느냐? 그러면 이건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검찰의 주장은 그거죠. 청탁할 동기가 있었던 삼성이 우리가 이런 대가를 줄 테니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그 합병에 유리하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해달라. 이런 청탁을 했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일국의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할 기업인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것에 불과하다. 근데 검찰 측 관점에서 판결이 나온 게 1심이에요. 그래서 본 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거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 동기도 없다. 삼성이 그렇게 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강요에 가까운 거고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뇌물 액수가 엄청 빠졌죠. 350일 정도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대법원으로 이제 상고가 돼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먼저 요구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 삼성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공을 했다. 그래서 뇌물 액수가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돼요. 범죄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려보낸 거죠. 네 번째 재판이 열린 건데 굉장히 좀 신기한 재판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니네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보장 장치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판사가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감형을 기대하고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든 건데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죠. 결과적으로는 실형이었던 거죠. 특경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에요. 징역은 이제 최대 30년까지 할 수 있죠. 지금 국회에서 위증죄라든가 뇌물공여죄라든가 여러 범죄가 지금 겹쳐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형량의 상한선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5년에서 1.5배 가중한 45년까지가 최대 형량이에요. 5년은 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판사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봐줄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을 깎아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을 깎아서 2년 6개월을 만든 겁니다. 횡령 배임 액수가 80억을 넘어서는데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형을 고르고 거기서도 이제 절반을 깎아서 2년 6개월을 만든 거죠. 진보 진영 좀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8개월짜리 실형이다. 이게 어차피 또 뭐 특사로 빠질 거 아니냐 아니면은 곧 있으면 가석방 요건 되는데 가석방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가석방이냐 사면이냐의 논의가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최저형을 한 번 더 깎아서 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1년은 이미 수감 생활을 했어요. 남은 건 1년 반인데 뭐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찍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70% 정도는 수용 생활을 해야
나머지 30% 채우기 전에 나간다. 70%라는 거는 올해 한 9월, 10월 이때쯤이거든요. 가석방을 전제로 했을 때 8.15 특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8월이에요. 8월에 나가나 9월에 나가나 뭐 한 달 차인데 물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은 굉장히 힘들겠죠. 특별 사면은 굉장히 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이제 지는 행위고 형평성 논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저기 이재용 부회장께서 정말 수감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은 무조건 가석방 요건은 된다고 보면 될까요? 10월에? 그거는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어서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정도 되는 이제 인물이면 심사위원회 선을 벗어난 선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신검 기자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법을 잘 지키면 되지.